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오후 5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면서 정말 망상장애가 심각하구나,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 보수를 절단내더니 대통령까지 저렇게 삼켜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이 선관위를 언급한 부분은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선관위 그 전산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너무 엉망이더라. 그래서 계엄군을 국회보다도 더 빨리 선관위에 투입을 했죠. 300명 이상의 군이 선관위에 먼저 도착해서 이 선관위 전산실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낸 이유가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내가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나요? 완전히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 모욕당한 중앙선관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오후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대통령 발언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자,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데, 자, 끝에 가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자,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이 다 무혐의, 이건 문제가 안 된다, 부정선거 내 증거 없다라고 이미 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당국의 진실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 이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사실과 다른지 이 중앙선관위의 반박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의 이 담화 내용 보면 너무나 정말 이 코미디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한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아니, 해킹 공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검한 결과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 시스템이 뭔가 침해를 당한 흔적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대통령은 아니, 이런 해킹 공격이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이 어떤지를 국정원을 통해서 다 점검하려고 했는데 선관위만 유독 이렇게 완강히 점검을 거부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 선관위가 굴복한 것이다. 자, 그래서 국정원이 들어가 점검을 해봤더니 정말 호술하기 짝이 없었다. 비밀번호도 뭐 1, 2, 3, 4, 5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엉망이었다. 이런 식의 정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박 내용 이렇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 이 세 개 기관이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3개월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 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 자료를 최대한 제공 지원했습니다. 아니, 선관위가 언제 완강히 점검을 거부했느냐? 우린 이렇게 다 제공하고 요청하는 거 다 지원해 줬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보안 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서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아니, 아무리 온라인상에서 해킹을 해서 해킹 뚫렸다라고 칩시다. 해킹이 들어가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하고 이 선거 데이터 값을 조작해 놓는다 하더라도 아니,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다. 이 실물 투표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정말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살을 붙이는 이런 음모론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자, 잠깐 옆길로 세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주장해 나왔느냐. 처음에는 통계가 이상하다. 63대 36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올 수 없는 통계다라고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진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을 당해서 투표를 도둑질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표 과정은 이건 사실상 수개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몇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하고 참관인들이 보는 상태에서는 이건 개표 과정에서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지금 서버에 침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입해서 데이터 값을 조작을 하겠죠. 그럼 실물 투표지와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주장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전 투표함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관하게 되는데 그 보관하는 동안 누군가가 들어가서 투표함에 막 표를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망상 그 자체죠. 이런 망상에 정말 음모론에 빠져서 대통령이 지금 중앙선관위를 흔들어대고 계엄령까지 폈습니다. 전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계엄령을 펴고 계엄군을 보낸다고요? 정말 이건 정말 이건 세계적 국가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그 투개표 과정에서 보조 시스템 들어가는 게 노트북도 있을 것이고 투표지 분류기가 있죠. 그리고 은행 가면 여러분 지폐 세는 기계 같은 이런 심사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나 계수기나 그냥 사람의 어떤 손 작업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 장치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대단한 이게 컴퓨터적 장치가 심어져 있어서 이걸 해킹하네 마네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펴왔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이상한 프로그램을 심어서 1번으로 갈 투표지를 2번으로 돌린다 이런 식의 망상을 막 폈는데 이것도 진화해서 지금 100가지가 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부 다 거짓말일 뿐이죠.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 뭐 선관위가 이거 아무리 이렇게 반박해도 음모론자들 또 선관위가 거짓말한다. 네, 선관위가 저들은 누가 범인인지, 대체 누가 이런 대규모 부정선거 조작을 한다라는 것인지도 특정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가상의 중국 공산당이 뭐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적 주장까지 하는데, 지금 오늘도 이 광화문에 나와서 윤석열을 지키겠다, 네, 부정선거, 이 선관위를 규탄하는 이런 집회를 지금 밖에서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그리고 음모론자들 아직도 정신 승리 중입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가서 뭔가 대단한 서버를 복사해 왔고 지금 포렌식 중이다. 이제는 조만간 뭔가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거에 이 사태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정신 승리 중인데, 아니 3시간 머물렀죠. 계엄군이 3시간 동안 그 방대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반출된 자료 없다, 우리가 로그 기록 다 확인해 봤더니 어떤 것도 가져간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계엄군들도 정부 정보사, 방첩사 요원들 그냥 사진만 찍고 나왔고 아무것도 지금 반출해간 포렌식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망상에 빠져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런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그리고 한 정부가, 대통령이 망상에 빠져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가? 정말 코미디, 너무나 씁쓸한 코미디죠. 감사합니다.